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모르면 그냥 바로 당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해 빠진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건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집주인인 보배인의 통장에 1억이 입금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3월에 550만 원, 4월에 9,900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대요. 그러더니 2달 전에 월세 계약한 세입자 A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 B가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잘못 입금했으니까 돌려달라고요. 그래서 입금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2시 18분에는 9,900만 원이 B 명의로 들어왔고 2시 35분에는 월세 25만 원이 A 명의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보배인은 돈을 그냥 못 주겠으니까 은행 통해서 반환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그냥 돈을 달라고 땡깡을 부렸대요. 그래서 온라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 돈 돌려주지 말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미심쩍은 마음에 수상하다 생각을 하고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분 주장에 따르면 되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모양이에요. 은행에 이 반환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뒤에 이제 이분이 글을 추가적으로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좀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떠올랐다.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댓글로 이거 전세대출 사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떼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말이 드러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뒤에 그 계약서를 위조해서 전세 계약서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전세로 확정일자를 받은 거죠.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돼 있으니까 나라에다가 전세대출을 신청을 해서 1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억을 바로 집주인에게 쏴주나 봐요. 보통은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섭외를 해서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대출을 실행을 하게 해서 그 돈을 가로채거나 하고 일부 수수료를 돌려주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변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집주인에게 1억이 이제 대출돼서 들어가도록 한 뒤에 그거 실수로 보낸 건데 좀 돌려주시죠? 이렇게 해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찾아서 다시 경찰한테 가져가서 제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진 거죠, 범죄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중간쯤까지 봤을 때는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신종 사기였더라고요. 이 글 작성자가 만약에 A에게 그냥 돈을 줬어요. 그 9,900만 원하고 550만 원. 그러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세자금 대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지금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했듯이 나중에 반환할 때에도 집주인이 바로 이 은행이나 이쪽 기금 쪽에 반환을 하는 구조라면 집주인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청년 전세자금 대출 그 계약서에 따라서 이 집주인, 글쓴이도 좀 엄청난 일에 휩싸였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만약에 줬다면.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어차피 위조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기 수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러면 혹시 이 집주인도 이 세입자하고 짜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이제 위조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경찰에 증거를 넘기셨기 때문에 설령 1억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안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송사에 휘말릴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돈을 줬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고 봅니다. 이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또 실행에 실제로 옮겼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돈을 안 줘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안 발생시켰는데 여러 종류의 사기가 껴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만약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대로요? 이 돈이 갑자기 꽁돈이 생겼다 해서 쓰면 횡령이나 이런 걸로 또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있는 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은행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얘기를 해야죠. 내 통장에 지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거 나 모르는 돈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은행 직원이 아마 반환 신청할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 급한 일이 생겨서 뺐다가 다시 넣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 금액 그대로 가만히 두시면 아마 잘못 들어온
거면 저쪽에서 반환 신청을 하겠죠. 그럼 절차에 따라서 반환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돈이니까 계속 기다리시면 아마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나는 그냥 돈을 받았는데 네. 결국에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경찰 조사는 뭐 아마도 참고인 조사일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보이스피싱의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안 건드렸고 그대로 놔뒀으면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돈 받고 통장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질문은 하겠죠.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쁘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죠. 그게 최선이다. 네, 그렇죠. 이 글쓴이가 쓴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잖아요. 경찰이 처음에 대응을 좀 잘해줬다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경찰이 비협조적이고 이름 알려달라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안 알려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되게 비협조적이었다. 이러면 그 경찰한테 뭐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을까요? 나한테 왜 그랬냐 정도? 뭐 당사자한테 직접 따지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별로 조금 더 공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공적으로는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불친절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뭐 감사 청구 같은 거 해볼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 건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뭐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자기 통장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한 보배인의 얘기를 다뤄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